이 영상은 워너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공포 크리에이터 윤시현입니다. 그 영화 아이덴티티 보셨나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이 영화 아이덴티티의 모티브가 되었던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1977년에 여러 차례의 강간 및 무장 강도 사건으로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지만 1978년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 정신질환 환자로 밝혀지면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해리성 정체장애는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나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해리성 정체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 학대로 인하여 흔하게 보고 있는 질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다중인격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2일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았지만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내부에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신은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미라처럼 온몸이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으며 구타 흔적이 보이고 얼굴은 참혹했다고 해요. 이 시신은 다름이 아니라 화재가 난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고, 이 가게에는 화재로 인하여 물을 부었던 터라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화재를 본 최초 신고자가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가게 문은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이어가던 도중에 가게 주인이 2달 전 보험을 4개를 가입한 이력을 보게 되며 가장 이득을 많이 보게 될 피해자의 아내를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보험에 가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삐삐에서 아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수상한 음성 메시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찰이 너를 찾는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경찰은 무언가 찜찜함을 가지게 되었고 범인을 추적하던 도중 피해자 부부가 사는 집의 위층에 살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찾아가 피해자 아내가 보낸 연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를 수상하게 느낀 경찰은 해당 집을 조사하던 중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사건 정황을 묻게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를 구타한 것은 맞으나 생명보험 보상금을 타기 위해 합의하에 때린 것이라며 3일 전 보험 사기를 기획했다는 그는 이 테이프에 이에 대한 금액을 나누는 부분을 촬영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재생해보자 처음에는 비디오에 남성이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으나 잠시 후 화면에서 나갔던 남성이 다시 돌아오더니 나는 섀도우다, 3000살 먹은 악마다, 너를 응징하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기다렸다 라는 등의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성의 원래 말투와는 180도 다른 매우 빠른 어투와 반말, 욕설을 내뱉으며 피해자를 벽돌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남성은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면서 살해를 했죠. 이 영상을 본 남성은 처음에 머리를 때린 장면이 나온 이후 본인의 모습을 보고서도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는 망상장애나 조현병 혹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 등의 정신병이다 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의견을 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아주 신박한 신작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9월 15일에 개봉하는 말리그넌트라는 영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임스 완 감독님의 영화죠.
이 영상은 워너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메디슨이라고 해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이 여성은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지만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의문의 범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되고 마는데요. 그 이후 메디슨은 꿈에서 머리가 긴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는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감을 느끼는 악몽을 꾸게 돼요. 다음날 일어난 메디슨은 우연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악몽에서 꾸었던 현장이 살인사건 뉴스와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꿈에서도 또 다른 살인 현장을 목격하는 악몽을 꾸게 되며 범인과 마주하는 주인공 메디슨. 다음날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어릴 적 찍었던 생일날의 비디오를 보게 돼요. 이 비디오에는 보이지 않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무언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주인공과 이야기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상상 속 친구였던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릴 적 상상의 친구가 눈앞에서 진짜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메디슨은 자신의 상상 속 친구인 가브리엘을 악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인이 된 메디슨은 자신의 눈앞에 생생히 벌어지는 모든 연쇄살인의 범인이 가브리엘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이 상상 속의 친구 가브리엘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귀신이나 악령의 씨인 걸까요? 하지만 섣부른 예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감독 때문이죠.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감독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컨저링, 소우, 아쿠아맨, 분노의 질주, 더 세븐 등의 전문 장르인 공포영화부터 블록버스터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흥행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한마디로 장르를 비트는 장기를 가진 감독이 3년 만에 자신이 직접 쓰고 연출을 한 말리그넌트에 대해 관객들이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게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마음먹고 나온 영화예요. 그동안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새로운 작품, 이전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그만의 천재적 비전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가 전개되며 사건의 내용 자체와 범인을 추리하는 재미, 그리고 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가브리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이 고민하는 두뇌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허를 찌르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올 가을 기존의 호러 영화의 틀을 깬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영화 말리그넌트 강력 추천드립니다.